자, 오늘 제주지법에서는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지난 3차 공판에서 직접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했었는데요. 고유정이 오늘 4차 공판에서는 모두 진술을 할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근데 사실 이제 모두 진술이라고 하는 게요. 네. 제목이 그런 겁니다.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첩벌이라는 모두라는 그런 표현을 예, 써서 예, 예.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검차가 먼저 공소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죄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기소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재판장이 피고인은 뭐 할 말은 없냐라고 해서 재판 시작할 무렵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모두 진술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회 공판에서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지난 공판에서 고유정이 나도 할 말이 있다고 갑자기 나온 거고 그렇죠.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끼어들어서 얘기하는 기회를 아예 안 줍니다. 아, 그러면 첫 번째 공판 했을 때 해서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인가요? 예, 그때 모두 그때는 고유정이 자기는 얘기 안 하겠다고 거부라기보다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가 쏠려 있는 사건이고 첨예하게 의견이 부딪히다 보니까 4차 공판에서 1회 공판에서 해야 될 모두 진술이라는 것을 재판장이 특별하게 기회를 주는 거고 그나마도 이제 재판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아무 얘기나 하게 할 수는 또 없다라는 판단이 서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3회 공판 말미에 그러면 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지를 미리 써서 내고 나면 예. 그다음에 그거를 읽는 형식으로 해서 아. 이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예. 조금 아주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 모두 진술이라고 하는 것을 중간에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유정이 그만큼 뭔가 좀 말을 하고 싶은 기회를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 처음부터 사실 고유정 입장에서는 자신은 피해자에 불과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예.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검찰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는 살인죄 중에서 이를테면 인명경시 풍조를 더 야기시키는 아주 가중할 수 있는 범죄로 보고 있는 것이죠. 계획성부터 살인 방법이 아주 잔인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유정의 그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남편의 왜곡된 성적인 취향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미 그 다친 상처가 이를테면 스스로 상처를 유발시킨지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증거 보전 신청도 그거 해놨고요. 또 한편으로 그거 봐서는 정당 방위를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도 그거 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발적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은 상당히 그 성도착의 그 피해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방어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행동이었다. 그렇다 본다면 살인죄의 정당 방위 또는 심지어 살인하려고 하는 고의는 없었지만 방어하다 보니까 어떻게 다쳐졌다라고 하는 과실치사까지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정리를 하게 되면 고의성과 계획성은 전혀 없었고 자신은 성도착의 피해자인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 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생각됩니다. 예. 뭐 오늘 뭐 모두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뭐 지난 3차 공판에서 나왔었던 내용들 가운데 이 피해자의 혈흔과 DNA에서 졸피뎀 성분이 나왔다는 것이 이 재판에서 이렇게 증거로 제시가 됐어요. 네. 자, 이게 뭐 고유정한테는 뭐 상당히 불리한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이제 졸피뎀 성분이 검출이 됐고, 그러니까 피해자인 전 남편의 혈액에서 검출이 됐기 때문에 네. 고유정이 이거를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 범행이었다라는 것으로 검찰의 강력한 증거로 지적이 됐던 건데 그거에 관해서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이제 피해자 고유정 측에서 다투면서 그때 혈흔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고유정이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이 감기 때문에 이걸 먹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인 전 남편이 이 졸피뎀을 먹은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만약에 졸피뎀을 정말로 먹은 상황이었다면 저항할 수 없었을 거 아니냐. 네. 근데 졸피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고유정을 오히려 공격을 했던 거고 고유정이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그게 나왔을 때 좀 많이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누구에 피해서 어떤 성분이 나왔는지조차도 객관적으로 안 밝힌 상황에서 만약에 그럼 검찰에 그런 증거를 제출했다는 것인가라고 의아했었는데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던 걸로 지난 3회 공판에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직접 나와서 네. 어떤 방법으로 누구의 피해인지를
분명하게 밝혀냈고 그 와중에서 그 혈액에서 정확하게 졸피뎀이 검출이 됐다. 고유정의 혈흔이 섞여서 그게 검출된 게 아니란 부분들을 예. 이제 진술을 했고 증거로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예. 예. 자, 이렇게 이제 전 남편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고유정의 지금 현 남편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고유정에게는 의붓아들이 될 텐데 이 의붓아들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지금 고유정이 살해를 했다 이렇게 잠정 결론 내린 상태죠. 네, 그 최근에 고유정이 살인범이다라고 하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요. 네. 이와 관련돼서 이제 고유정의 측에서 최근에 입장이 나왔습니다. 직접적 증거도 없으면서 예, 이건 예. 너무 무리한 이른바 나쁜 인상을 형성한 것은 아니냐 예. 이런 반론이 나온 것 같고요. 경찰의 그 입장에서는 한 서너 가지 근거를 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이 사망 사건 일주일 전에 역시 질식사라고 하는 것을 휴대폰에서 검색을 한 점. 네. 그뿐만이 아니고 그 전 남편의 살해 방법과 상당히 유사하게 수면 유도제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현 남편의 모발 등에서 졸피뎀은 아니지만 수면 유도제가 검출된 점, 그리고 5시에 그 사망으로 생긴 시각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시간 이전에 고유정이 깨어 있었다. 뭐 이런 입장에서 잠정적으로 이것은 살인 사건이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만 이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이것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과연 이것이 기소가 돼서 유죄 심증을 굳힐 것이냐 이런 네. 것과 관련돼서는 고유정 변호인 측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저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의붓아들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이 잠정적으로 살해 당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구체적인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추측한 건데 좀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일단 추측해서 이게 바로 기소까지 연결될지는 검찰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런 식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바로 그 부분은 이제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고유정 측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부담스럽게 느낄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살인 사건이 2개가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부담이라기보다 고유정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변론의 전략은 내가 현재 새롭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어떤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마지못해 저지른 사건이다. 방어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기존에 비판받고 있는 전 남편 살인 사건의 전략인데 네. 지금 현재의 가정의 아들마저도 살해를 만약에 했다라고 보면 이 가정 자체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 살인범밖에는 되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살인이 2개가 겹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변론 전략 자체가 큰 틀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뭐 고유정의 지금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경찰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저희가 또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